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뭐냐면은 손잡이, 이걸 이제 엣지코트라고도 하고, 흔히 이제 기림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이 단면이 이렇게 통으로 떨어지는 것은 기계로 작업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고, 여기 보면은,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면을 매끈하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매끈하게 하지 않고 가죽 옆면에 어떤 그 보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한 요 정도, 이 정도까지만 떼내시는 게 좋아요. 뭐 특히 공방을 하시는 분들 제품을 만들 때 이런 걸 알아놓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지금 뭐 고무줄처럼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 끝까지 하면 좋지만 이제 끝까지는 손이 닿지가 않고 손이 닿는 부분 이 정도 약 한 3cm 정도를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끝에까지 하면은 이 마감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손을 잡았을 때 거기까지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을 여기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붙게. 근데 이렇게 가죽이 보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약품을 바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양쪽 다 똑같아요.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 복원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가방은 주로 이제 여행을 갈 때 쓰기 때문에 아마 물건을 많이 넣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자,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약 한 3cm 정도. 이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당겨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 면을 깨끗이 안 하고 지금 오돌토돌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뭐 정확하게 붙지가 않겠죠. 명품 지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의뢰가 많습니다. 이제 손으로 잡는 부분이니까요. 이 정도 적당하죠. 이제 이 높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원래 있던 높이를 맞춰줄 겁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면을 다듬는 사포 작업이에요. 사포. 이물질, 먼지 이런 걸 없애준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포를 잡는 걸 보면은 이렇게 약간 둥글게 잡죠. 이렇게 잡아서 수평을 다듬어 주면 돼요. 이렇게 단면 처리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반지갑, 지갑도 이렇게 단면이 떨어져서 오는 일이 많고요. 복원 일은 크든 작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엣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0만원 미만이죠. 적게 받으면 뭐 5만원도 받고요. 근데 이걸 손님도 불만이 없고 그러게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포질을 할 때는 너무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드럽게 해서 더 이상 보풀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면을 다듬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다듬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면을 이제 좀 땅땅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얇게 거의 뭐 바른 듯 안 바른 듯. 요령을 배우고 알면은요, 똑같은 작업을 해도 남들보다 조금 더 튼튼하고 퀄리티 좋고 모양 좋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옆으로 너무 넘치지 않게요.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몸도 안 좋아지고 해서 일을 적당히 받고 좀 휴식을 취하고 여행도 좀 가고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자, 아주 얇게 바르다 보니까 거의 표도 안 나죠. 아직까지는 조금 까칠거립니다. 저도 남자치고는 좀 까칠한 편인데 이런 까칠한 면을 다시 다듬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건조를 좀 하겠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필요에 의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면이 잡힐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 번 했으니까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사포도 마찬가지로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뺀 상태에서 수평으로 그래서 딱 만져봤을 때요 울퉁불퉁하면 안 좋습니다. 이쪽이 높이가 조금 안 나오네요. 자, 이제 반대쪽.
자, 이렇게 보시면 양쪽을 똑같이 높이를 맞춰서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둥글게 이쁘게 잡히려면은요, 처음에 작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모양이 둥글게 이쁘게 잘 잡아집니다. 이 공예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반투명 상태, 그렇게 해서 건조가 될 때까지 놔둬 보겠습니다. 이제 좀 서서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수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펴지면서 모양이 잡히는 거죠. 이제 반투명 상태로 가고 있죠. 이게 이제 굳어가는 중입니다. 자, 이제 건조가 됐습니다. 건조가 됐는데 건조가 됐다고 해서 여기에 바로 기름을 올리는 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느낌을 딱 봐서 여기 지금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하고 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이 사포는 400이 아니고 600입니다. 살살 이제 이 부분에 층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듬어 주는 거죠. 아주 좋아요. 사포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힘을 주지 말고 살살 합니다. 막 떼뱉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층이 없어야 돼요. 굴곡진 데가 없고 튀어나온 데가 없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 지금 건조하는 데만 해도 30분 이상 그렇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느낌을 봐서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어쩌면은 이런 일이 많은데요. 복원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일들이 들어와요. 다양한 일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엣지 코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예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들을 모르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아까처럼 떨어진 상태에서 기림에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령들을 배워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면이 이제 잡아졌어요. 가방이 커서 이렇게 수평이 딱 잡히니까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엣지코트를 자 이제 면을 잡아줬으면 엣지코트를 바를 때는 여기부터 해서 쭉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검정색이라도 약간의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끝에까지 옆으로 넘어간 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발라주면 돼요.
자, 이쪽으로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모양도 동그랗게 잡히고, 이걸 반듯이 놓으면은, 수평으로 놓으면은 둥근 모양으로 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통째로 떨어진 엣지코트, 이게 뭐냐면 밑작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상태로 해놓고, 이거 역시도 평평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면도 그렇지만은 아까 여기까지 잘랐었죠?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예를 하시는 분한테도 이런 요령을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